오늘은 인수분해 시간입니다. 인수분해. 매번 제목이 달랐죠? 1단원은 다항식의 연산과 다항식의 연산과 곱셈 정리. 2단원은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그리고 3단원 인수분해인데요. 사실은 지금 이거 다 한 단원이죠. 전부 한 단어예요. 그냥 제목 붙이면 다항식과 인수분해야. 최종적인 목적지에 와 있는 거고, 근본적인 우리가 갖춰야 될 기능은 뭐냐면 다항식이라는 걸 다룰 수 있는 거예요. 다항식. 여기서 말하는 다항식은 x에 대한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n차까지 x의 n차로 되어 있는 내림차순의 식을 다항식이라고 부르는데 이 다항식을 다루고자 하는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1단원에서 전개하는 법을 배운 거고 2단원에서는 인수분해를 해야겠는데 인수분해를 하려면 내가 항등식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된다. 어떤 식을 똑같은 다른 모습으로 바꾸는 거지.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항등식의 원칙 중에 정리 중에 나머지 정리라는 게 있고 그 나머지 정리에 이어 인수 정리라는 게 있고 그 인수 정리를 이용하여 인수분해를 한다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찌 보면 내가 다항식에서 하고 싶은 최종 끝판왕이 인수분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여러분이 1, 2, 3단원 달아온 것들은 전부 다 목적지가 여기를 향해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연산이에요. 결국 우리가 숫자를 가지고 소인수분해를 하고 최대 공약수를 구하고 최소 공배수를 구하고 했듯이 그 수의 개념을 고스란히 식으로 바꿔놓은 것이 바로 이 다항식 단원이다. 들은 이거 다르고 저거 다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앞에 있는 3개 단원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다항식을 다루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은 이제 결국 방정식, 부등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인수분해 입니다. 결국은 연산이라고 그랬죠. 결국은 연산. 최종적으로는 이놈의 오른쪽을 다 가리고 이 등호의 오른쪽을 가리고 오른쪽을 가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 봐 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몇 개야 이거? 11개 정도인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죠. 인수분해 하여라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최기본 공식이 되는 게 요 정도다 라고 해놓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갈 수 있으면 됩니다. 한번 쭉 훑어보면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3개 항 이상의 공통의 식 또는 수가 있으면 그걸로 묶을 수 있다 이런 뜻이고 A 제곱과 제곱과 2배의 앞뒤 제곱과 제곱과 2배의 앞뒤 제곱과 제곱과 2배의 앞뒤가 있으면 완전 제곱식이다. 완전 제곱 꼴이다. 1차 내림차순으로 얘기하면 절반의 제곱이라고 하죠. 절반의 제곱.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A에 대한 내림차순이다 라고 하면 A제곱 그리고 2B라는 계수를 갖는 A인데 그 2B라는 계수의 절반이 얼마예요? B죠. 그 B의 제곱이 뒤에 있으면 완전 제곱식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부호는 이제 가운데 부호를 따라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합차 공식 그리고 이거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 확인할 때 쓰는 그 인수분해. 여기가 합의 자리, 여기가 곱의 자리. 가운데 부호가 마이너스면 여기 마이너스 붙여주는 거고 가운데 부호가 플러스면 여기 플러스 붙여주는 거고 그거를 여기를 1로 전제했다는데 그게 1이 아니어도 우리 2차 방정식 인수분해 할 때 A, C로 나누고 B, D로 나눠서 이렇게 X자로 곱하던 거 기억나죠? 그렇게 하는 인수분해. 그리고 이건 요 꼴도 이제 결국 익숙해지는 건데 제곱에 2배의 얘에 2배의 얘에 2배의 얘에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2배씩 곱을 해놓으면 그것은 이걸 전개한 식이다라는 거죠. 곱셈 정리에서 온 거예요. 곱셈 정리에서 왔는데 이 형태를 익숙하게 익혀놓고 있다가 이 인수분해 꼴로 바꾸는 겁니다. 마찬가지 3차. 이거 3차는 워낙 유명하죠. 3차는 이 자체로도 유명하지만
여기를 A3승과 B3승으로 남겨서 이 두 개를 이쪽으로 넘긴 꼴도 매우 유명하고요. 예? 매우 유명하고, 예, 이 자체로도 계수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하고. 예,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놈 A3승 더하기 B3승, A3승 마이너스 B3승 요걸 가지고 예, 이렇게 넘겨서 여기 이 부호가 여기 부호와 일치하고 여기 부호와는 반대가 된다. 이 부호가 앞에 거 부호와 일치하고 뒤에 가운데에 있는 이 부호를 반대로 한다. 예, 이게 비단 AB뿐만 아니라 X와 어떤 숫자일 때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 라는 걸 이거요. 이건 두말하면 잔소리. 예. 곱셈 정리든 인수분해든 고1 때 나오는 곱셈 정리 문제건 인수분해 문제건 약간 난이도가 높게 제일 많이 등장하는 애가 누구냐 그럼 얘예요. 예. 기억을 잘 하려면 연상, 그러니까 아주 기억에 이렇게 강하게 남아있는 인상적인 장면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 인상적인 장면은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까지를 물을 수는 있어.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것들인데 어떤 또 하나의 대상의 3승, 세 가지의 3승이 고스란히 더해져 있으면 그땐 이 공식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3배의 ABC. 얘나 얘, 둘 중에 하나가 0이 될 경우 여기 있는 마이너스 3ABC가 이쪽으로 넘어오는 방식을 많이 이용합니다. 알겠죠? A 더하기 B 더하기 C나 아니면 이쪽이 0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이 3승의 합이 넘어와서 3ABC와 동일한 거다. 라는 요런 식을 많이 이용해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축약해 놓은 건데 이 식을 외워야 된다가 아니고 이렇게 된 식을 외워야 된다가 아니고 여기 나오는 요 녀석의 변형꼴이 2분의 1배한 A-B의 제곱, B-E의 제곱, C-A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거. 이 식이 이렇게 변형된다. 매우 유명한 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10번은 이름 있는 애죠. 얘. 이거 혹시 이름 아는 사람? 이 인수분해 꼴에 이름을 아는 사람? 별명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 인수분해 형태의 별명. 효원이 들어본 적 있냐? 없어요? 라인은? 예람이? 진우? 태훈이? 못 들어서? 복 2차식. 이렇게 말을 해주면, 아, 그거 이렇게 되는 사람 있고, 아니면 처음 들어보는 사람 있고, 할 거예요. 예, 복 2차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 있네. 예, 복 2차식. 쓸데없는 얘기예요. 뭐 이런 거 이론으로 만드는 거 좋아들 하잖아. 누가? 학원 강사들이. 네. 학원 강사들이. 이게 복자가 그 거듭 복자. 영어로 하면 이거예요. 스펠링 맞냐? 우리가 그 더블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 이게? 에이씨, 몰라. 하여간, 이중 할 때 그 복자예요. 그래서 복 2차식이라고 부르는 아이인데, 기본적으로는 치환이죠. 치환이고, 그게 그냥 치환이 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이게 제곱이 된 아이를 이렇게 이제 치환을 했다고 치면, B제곱이 B, 요렇게요. 그러면은 저 식은 A의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의 제곱이 이렇게 된 건데, 여기서 하나를 줬다 뺏는 거예요. 식에다가. 식은 그 문자를 추가할 수 없으니까 2배의 AB 더하기 B제곱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완전 제곱식의 꼴을 만들기 위해 여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거 하나 더 주고, 근데 없는 애를 갑자기 만들 수는 없으니 요렇게 빼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문자일 때는 여기까지 하고 끝이죠. B의 제곱 요렇게. 여기까지 하고 끝인데 하필이면 이 녀석이 제곱식을 치환한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 뒤에 있는 AB가 제자리로 돌아가면 A, B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 앞에 것도 제곱이고 뒤에 것도 제곱이고 가는데 마이너스가 생기고, 그럼 이거 뭐야? 합차 공식이 성립하는 거죠. 합차 공식이 성립해서 A 더하기 AB 더하기 B가 될 수 있고, A 마이너스 AB 더하기 B, 일부러 순서를 좀 가운데다 넣었어요. 원래는 A 더하기 B 플러스 AB, A 더하기 B 마이너스 AB인데 이게 가운데다 넣었어요. 왜냐면 이 놈들도 치환된 놈이기 때문에 제자리로 이렇게 돌려놓을 거거든. 그러면 이게 더 이뻐요. AB 더하기 B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것을 복 2차식의 인수분해다, 이렇게 말해요. 또는 이렇게 된 방정식을 복 2차 방정식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원래로는 4차 방정식인데 그 4차 방정식이 짝수차항만을 가지고 있을 때 복 2차식으로 풀어낼 수 있다, 이런 개념이지. 그래서 일반론을 펼치면 이렇게 AB에 대한 얘기인데, 요게 숫자로 나오면 가장 유명한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는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눈여겨봐야 돼요. 얘 꼴에서 온 건데 이것만 또 별도로 많이 나오니까 요거에다가 눈도장을 좀 찍어 놓자 이거야. 눈도장을 찍어 놓으면, 원래 인수분해라는 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좀 이렇게 번갈아 있어야 쪼개지고 분할되고 해서 모이는 거거든, 다시. 그런데 여기는 양수인 4차, 양수인 2차, 양수인 상수항, 이거밖에 없는데, 그럼 얼핏 생각하면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될 것처럼 보여요. 근데 지금의 이 방식으로 여기다가 x제곱을 하나 더 주고 뒤에서 마이너스 x제곱을 하는 방식으로 합차 공식을 만들면 얘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과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장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녀석이고요. 요 유명한 녀석의 이제 뭐랄까 변형꼴로 이제 여기와 여기에다가 숫자를 조절해서 비슷한 꼴을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종종 등장을 한다. 알겠지? 다음 보기차식 설명했고 11번인데 걔는 그냥 하나의 문제로 나오는 애예요. 보통 이런 애가 다음을 인수분해 하시오라고 문제로 나오고, 이 녀석도 다음을 인수분해 하시오라고 문제로 나오는데, 이건 어지간해서 잘 안 외워집니다. 형태가 그렇게 뭔가 기억이 될 만큼 유니크한 형태가 없어서 그냥 문제로 나오면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인수분해 해보시고요. 해보시고 하다 이제 시험 다가와서 워낙 이런 관련 공식들을 많이 쳐다보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눈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지. 그때 그냥 외워지면 외우고, 외우려고 애를 쓰지는 마세요. 이거 뭐 무슨 방식으로 외우겠어요, 이걸. 알겠죠? 인수분해의 기벌 해견 마인드는 일일이 수작업으로 공통인수를 찾아내라.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내 눈에 내가 외우고 있는 어떤 특징들이 그 안에서 파악될 때 눈에 들어오는 거죠, 한마디로 공식이. 이건 이 공식 쓰면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공식으로 들어가거나, 그렇지 못할 때는 복 2차식, x제곱을 치환하는 형태로 가거나, 최악의 경우가 사실은 이거예요. 최악의 경우가, 문자 2개가 또는 3개가 막 돌아다니는데, 도저히 공통인수도 안 보이고, 공식도 안 보이고 이럴 때, 이제 한 문자를 타겟팅해서 그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쓴 다음에 얘네들을 이렇게 인수분해로 묶어가려고 할 때, 그게 이제 하다 모든 것이 안 돼서 최악의 순간에 하는 행동입니다. 주로 이런 데가 고난도 문항으로 나오겠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연산 파트라고 그랬죠. 연산 파트는 많이 해본 놈이 무조건 잘해. 많이 해본 놈이 잘해요. 많이 해본 놈이 덜 틀리고 빨라요. 안 해본 아이들은 느리고 실수 많고, 뭐 그런 거지 뭐. 연습량은 어디 안 가니까
이게 전부 다 여러분의 연습 분량으로 놔두겠습니다. 이제 1학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처음 볼 것 같은 그런 문제로 한번 소개를 해보자면 이런 건데, 잠깐 시간을 줄게 시도해 보세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떨거지 K 때문에 인수분해, 요것만 없었으면 이미 인수분해가 돼 있는 상태인 거고, 얘 때문에 방해를 받았는데 이 방해받은 애가 2차식의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게 만들고 싶다. 그럼 K가 얼마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어쩔 수 없이 전개를 해서 다시 재조정을 할 건데, 그 재조정 시 4개를 다 펼치기에는 부담이 있다 이거지.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인수분해 파트, 거기서도 많이 하던 행동인데, 이렇게 둘씩 하는 거죠. 둘씩. 따로 전개를 하는데, 왜 가운데 2개와 양끝 2개를 잡았느냐. 이렇게 2개와 이렇게 2개를 잡을 수도 있고, 요렇게와 요렇게를 잡을 수도 있었는데, 왜 가운데 그 중앙에 있는 두 녀석과 양끝에 있는 두 녀석을 묶었어야 했느냐에 대한 대답, 그건 빠른 암산이죠. 빠른 암산을 해서 얘를 전개했을 때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5가 나오고, 이렇게 묶었을 때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7이 나와서 이렇게 x제곱과 1차까지의 공통인수를 꺼낼 수 있다. 이게 포인트였지. 그래서 다전개하는 행위를 치환으로 조금 막을 수 있다 정도였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개를 해요. 이제 A로 치환하고 많이 이렇게들 하니까. 그럼 얘가 A제곱 더하기 22A 더하기 105 정도로 이렇게 되고요. 그 뒤에 더하기 K 있었으니까 더하기 K 있으면, 이게 이제 완전제곱식으로 어떤 2차, 이거 풀면 2차식이니까 이 녀석이 A 더하기 얼마짜리에 이렇게 제곱꼴이 되고 싶다 라는 거니까, 좀 전에 얘기한 요 앞에 숫자에 아니지, 요렇게 해서 요만큼이 뭐가 되면 된다고? 절반의 제곱. 절반의 제곱. 이 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22의 절반, 그럼 11이고, 11의 제곱은 121이죠. 121. 그러니까 105에다가 얼마를 더한 값이 121이 되면 된다. 그러므로 K는 16 정도면 좋겠다라고. 여기까지 가면 됩니다. 라이 뭐 실수했는지 알겠지? 잘했어요. 다음. 이것도요. 대략 1분 정도, 인수분해는 1분 안에 해야 되는 거니까 1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 또 시도해 보세요. 자, 봅시다. 이게 사실은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1분 안에 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 꼴 있잖아요. 아까 그 얘기예요. 이도저도 해서 안 되면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유형인데, XY 두 문자가 있고요. 그리고 x제곱과 xy도 있고 y제곱도 있고 x 하나 y 하나 상수항, 이 6개의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녀석인데, 이거 유형 분류를 또 하기도 해요. 지금 얘기하면 이제 골치 아프니까 나중에 가면 워낙 자주 볼 놈이라서 이 미지수가 이게 상수항 쪽에 있느냐 아니면 여기 2차로 올라갔느냐 여기 1차로 올라갔느냐에 따라 또 더 유용한 방법들이 달리 만들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냥 얘기를 하자면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할 건데, 더 강렬하게 인상에 남고 너희가 이렇게 썼으면 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해 줄게요. 그게 방금 태훈이가 이상하다라고 한 건데 안 이상해요. 저 솔이라고 쓰는 건 솔루션이라는 거예요. 솔루션 첫 번째 라고요. 뭐냐면 지금 여기 등장하는 6개의 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 어떤 형태의 i를 전개했을 때 나오는 꼴이냐라는
라는 걸 먼저 인정을 하는 거야. x제곱이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x와 x를 곱해야 나와요. x제곱이. 그리고 y제곱이라는 애는 어떻게 해야 나오느냐? y와 y를 서로 곱했을 때 나와요. 그리고 xy라는 항은 이렇게 전개하거나 이렇게 전개했을 때 나오는 두 개수를 더해서 나오겠죠. 저 개수가. 그리고 요 x에 대한 1차, 이 x에 대한 1차는 이쪽에 상수항의 자리가 하나 있어서 이 상수항과 x를 곱했을 때, 그리고 여기도 상수가 나와서 이 상수항과 x를 곱했을 때, 그때 x에 대한 1차식이 나오고, y와 상수항, 그 y에 대한 1차식, 그리고 상수 둘이 곱한 애가 바로 이 k에 해당하는 상수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3개 항, 여기 3개 항을 전개했을 때 총 6개의 항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 6개의 항의 종류가 저런 꼴을 보인다 라고 하면 내가 이제 역발상을 하는 거지. 결국 나는 이것을 전개했겠구나 라고. 그래서 폼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다 숫자를 채워 넣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다소간 먹히는 게 이 뒤를 버리고요. 이 뒤를 버리고 요 딱 세 항만 쳐다보면 이 녀석만의 요렇게 괄호친 인수분해가 여기랑 여기 요 두 개짜리 전개항이랑 똑같습니다. 따라서 x제곱은 이렇게 곱해서만 나오니까 미친놈이 아니라는 이걸 2와 2분의 1로 쓰지는 않을 거 아니야, 개수를. 그러니까 x제곱이면 여기 1 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이 y 앞에 개수를 얼마로 할 것인가는 금방 이걸 얼마로 쪼개야 다시 더했을 때 4가 나오는가를 생각해 보면 되죠. 그러면 하나는 1, 하나는 3 이렇게 됐을 때 여기까지 써놓고 전개를 하면 x제곱 그리고 3y제곱 그리고 이렇게 하면 xy 이렇게 하면 3xy 그래서 4xy 맞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럼 이제 상수항이 남은 건데 이 상수항의 개수를 누구로 맞춰보는 거냐? 여기 주어진 상수 두 개로 맞춰보는 건데요. 지금 태훈이 같은 경우는 대충 숫자를 집어넣어 봤다. 1과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를 집어넣어 봤다 그러는데 이게 직관적으로 그게 되면 좋은데요. 아닐 경우 그냥 연립방정식을 풀면 돼요. A, B 이렇게 놓고 연립방정식을 풀면 보세요. x 앞의 개수 ax고 bx 둘이 더할 거니까 a 더하기 b가 됩니다. a 더하기 bx가 되는데 사실은 그 결과가 마이너스 x가 되어야 되죠. 다시 말하면 이렇단 얘기예요.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똑같이 y도 이렇게 하면 3y 3ay 이렇게 하면 by예요. 그러니까 3a 더하기 b가 y 앞의 개수인 1이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 연립방정식을 풀면 둘이 뺐을 때 2a는 2, a는 1, b는 마이너스 2라는 2원 1차 연립방정식 정도인 거니까 결과를 내놓습니다. 따라서 인수분해가 끝난 거예요. 결론은 x 더하기 y 플러스 1과 x 플러스 3y 마이너스 2를 전개했을 때 저기까지의 결과가 나온다 라는 거죠. 됐습니까? 따라서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k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1과 마이너스 2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2. 따라서 k가 얼마여야 하는가 라고 하면 2라고 하면 돼요. 꼼수 같아 보이지만 이게 더 유용하고 더 파워풀한 풀입니다. 시간도 확실히 덜 걸릴 거고요. 이게 안 될 때 이걸 시도해 봤는데 어머 얘가 미지수 위치가 애매해가지고 내가 들어갈 수가 없네. 그때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도 돼요. 이걸 먼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설명할게요. 이거는 너희를 납득시키면서 내가 풀어야 돼서 말이 조금 길어질 수 있어요. 결론은 간단한데 설명이 조금 길어질 수 있으니 중간에 졸지 않게 잘 집중하세요.
결론부터 말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 풀이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판별식이 0이다 요런 방법으로 불러요.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 방법을. 판별식이 0이다. 먼저 한번 해볼까요? 보세요. 얘를 한 문자로의 내림차순으로만 쓰는 거야. 보통 x로 하지. 그러니까 x제곱 이렇게 쓸게요.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쓸게요. 그러면은 4y 마이너스 1x가 됩니다. 4y 마이너스 1x. 그 다음에 나머지 x를 더 이상 갖고 있지 못한 모든 녀석이 다 상수 취급을 받는데요. 그게 3y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k까지겠죠. 이렇게. 그럼 x에 대한 2차, x에 대한 1차, 그리고 상수항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쓴 거예요. 요 2차식의 판별식 4y 마이너스 1의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배의 a는 1이고 3y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k. 네, 다소 장황하고 길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리를 하세요. 이 y에 대한 2차식이 됩니다. 이거 전개하면 16y 제곱 마이너스 43 12y 제곱. 그러면 효원아 y 제곱 앞에 개수는 뭐야? 네가 불러줘. 이거 계산해서. 자, 이걸 제곱하면 16y 제곱. 이거 제곱하면 그러니까 4y 제곱. 자, y에 대한 1차식은요? 그렇지. 요거 하면 마이너스 8y,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12y요. 네, 상수항은? 오케이. 1 플러스 4k가 되었습니다. 나왔죠? 네. 여기서 판별식의 판별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요 자체가 판별식에 해당하는 y에 대한 2차식이고요. 2차식이니까 이 2차식도 판별식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야. 예. 그럼 요 놈의 판별식, 여기는 요 놈이 짝수니까 4분의 d를 쓸 수 있겠네요. 4분의 d. b'의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하지. 써보자. b'의 제곱 2 빼고 나머지. 그럼 6이니까 6의 제곱은 36 마이너스 ac 4 1 더하기 4k. 판별식이 0이다 라는 조건을 쓰는 거예요. 자, 이 계산의 결과는 4, 1 플러스 4k는 36이니까 4, 9, 36이고요. 1 더하기 4k가 9가 되려면 k에는 얼마가 들어가야 돼? 2가 들어가야 하죠. 결과를 보면 같아요. 자, 라이야, 알겠어? 판별식이 0이다 라는 조건을 쓰면 된다고 그랬어요. 판별식이 0이다. 어떻게 되려면 저 녀석이 요렇게 생긴 애가 두 개의 xy에 대한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려면 너무 뜬금없지 않아? 판별식이 0이다와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가 도대체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 거지? 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부터 설명할 거예요. 잘 들어두세요. 한 번에 이해되면 제일 좋고, 이 영상이 남을 거니까 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언젠가 스스로 하고 이렇게 깨닫는 날이 오기를. 뭐냐면요, 이 보세요. x제곱, 숫자를 상상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을 인수분해 하시오 라고 시켰다고 해봐요. 인수분해 하시오.
인수분해 안 되는데? 얼핏 봐도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라고 하지만 이 사람이 그냥 억지 강요를 하는 거야. 괜찮아. 예, 실수범위 전체 또는 복소범위에서 인수분해 기여해놔. 라고 하면 어떤 상상을 해야 되냐면 이거 는 제로를 생각한 다음에 근의 공식에다가 집어넣어요. 이 녀석에 근의 공식을 넣어요. 그러면 근이 나오겠죠. 주었답게 해놔도 어쨌든 허근이든 뭐 루트가 들어갔건 뭐건 무리근이건 근이 나오겠죠. 근이 나오는 거야.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루트 5. 다행히도 실근이에요. 실근. 그러면 이 녀석이 결국 근이 두 개라는 얘기는 이 근 두 개로 인수분해가 되었으니 0이 됐다는 말 아니냐라는 거죠. 이렇게 빼기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와 빼기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하면 억지 춘향 같아 보이지만 어쨌든 틀린 말은 아니다 이거야. x에다가 이걸 넣어도 0이고 이걸 넣어도 0이니까 이 녀석이 요렇게 인수분해 되었다. 요게 요렇게 인수분해 되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근의 공식에 집어넣으면 어떻게든 근이 나오고 그 근을 x의 양변에서 빼는 방법으로 우리는 인수분해를 시킬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렇다면 요 녀석을 한번 봅시다. 어디 갔어요? 오이구야. 요거까지였나? 이렇게 생기나 맞나요? 맞겠죠? 이거 인수분해해라 라고 하는 거야. 못하겠는데 아이씨 어떻게든 해 라고 시키면 방금 전에 그 발상으로 얘를 는 제로 한 다음에 근의 공식에다가 때려 넣을 거예요. y를 그대로 달고 2분의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y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한 3y 제곱 떼떼떼 이렇게. 에이씨 다 쓰자. 3y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k 이런 방식으로요. 네, 넣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긴 애를 얘한테 넣어서 x 마이너스 하고 여기 2분의 어쩌고 저쩌고 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어쩌고 저쩌고 한 이렇게 시킨 거라니까? 맞다니까? 좀 전에 발상에 의하면 인수분해가 어찌됐건 됐어요. 그런데 이 문제의 핵심 요구사항에 뭐가 있었냐면 이게 있었어요.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하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에서 이 식을 쳐다보면 너는 인수분해에 성공하긴 했으나 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라는 거예요. 왜냐? 루트가 등장했으니까. 이게 x에 대한 1차, y에 대한 1차 맞는데 이건 1차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예, 이건 1차가 아니지 않느냐. 요 파트에 들어갈 식이 첫 번째 i의 판별식인데 그걸 내가 d라고 하면
여기 등장할 그 D라는 녀석이 어떻게 생긴 애냐면 C4y 제곱 아까 뭐였더라? 마이너스 12y 더하기 1 더하기 4k라는 아이였는데 이 녀석이 루트를 벗기고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녀석이 2y 마이너스 얼마의 제곱쯤이 되어주면 이 식이 y에 대한 1차의 제곱항이 되어주면 요 안에서 이렇게 제곱이 꼴이 되고 요렇게 제곱의 꼴이 되면서 루트 바깥으로 나와주면 얘 요구사항은 만족이 된 거야. x와 y에 대한 1차식이 되니까. 자, 그러면은 이 2차식이 이렇게 완전 제곱식, 즉 중근을 가지게 될 조건이 뭐냐? 라고 하면 우리 중3 때부터 배운 거잖아요. 이거 중근 가지려면 요 놈의 판별식이 0이어야 된다 였어요. 더 쉽게 말하면 이게 2의 제곱이니까 이게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여기에는 3의 제곱인 9가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판별식이 되어야 된다. 판별식이 0이어야 중근을 가지게 되니까. 중근을 가져야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루트 바깥으로 나오니까. 그러면 y에 대한 1차식이 되니까 x에 대한 1차식, y에 대한 1차식으로 인수분해 된 거 맞네.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판별식의 판별식. 이 말을 너희가 이해했건 못했건 상관이 없어. 없고, x에 대한 네임찬으로 빡 쓴 다음에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다 라는 방식을 한 번만 딱 써주면 답이 나오죠. 알겠습니까? 지금 제 말 듣고 이해한 것 같죠? 나도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런 줄 알았어. 아니지. 나 이거 배운 건 나는 중3 때 배웠는데, 중3 때 내가 요 얘기를 선생님한테 듣고 내가 이해하고 완벽하게 안 줄 알았는데, 정작 이 스토리를 깨달은 건 고등학교 2학년 때쯤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한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걸 가정하고 이렇게 썼을 때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역시나 너희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이게 왜 판별식이 0이에요를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꼭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영상 참조하시고요. 계속 합시다. 요 얘기나 뭐 어떤 삼각형인가 라는 질문 당시의 연산 곱셈 정리 때부터 있었던 거죠. 잘 인수분해해서 보면은 뭐 A와 B가 같다거나 아니면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피타고라스 정리 성립하는 걸로 해서 직각삼각형이라고 나오거나 뭐 그런 류들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알겠지만 그래도 기록을 남겨둔다는 의미에서 한마디만 언급하고 지나가자면 x에 대한 3차 내림차식이에요. 그런데 계수에 문자가 달려있죠. 계수에 문자가 달려있어. 이런 애를 인수분해를 어떻게 문자가 달려있으면 인수분해를 못한다라는 무의식이 있잖아 우리가. 그런데 이때 시도해보는 게 꼭 있다는 거지. 그 시도해보는 게 뭐냐, 계수의 합을 보는 거예요. 계수만 이렇게 적어보시면 1-a가 되고요. 요 녀석 -a, -2가 되고요. 요 녀석 2a가 되는데 이렇게 이래놓고 계수의 합만 다 해보는 거야. 계수의 합을 해보면 1 더해서 2인데 요 -2랑 삭제 되고 -a, -a 합계 -2a인데 2a랑 더해서 합계 0. 계수의 합이 0이다 라는 말은 우리 다항식의 그 항등식에서 배웠지만 x에다가 1을 집어넣는다 라는 거예요.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계수의 합이 나오는데 계수의 합이 0이라는 얘기니까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조립제법의 최초 시도 숫자가 바로 1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 있게 해보면
아니나 다를까 0이 되고요. 예. 이렇게 이제 2차로만 내려가 주면 여기서 인수분해 되는 건 굉장히 잘 보이니까. 그래서 예, 저 녀석은 최종적으로 x-1과 x 그 다음에 뭐니 마이너스 2와 x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죠? 반대네. 에이씨. 플러스 2와 마이너스 a 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오지선다 아니고 사지선다예요. 예. 인수가 3개밖에 없으니까 인수가 아닌 것은 이라고 하면 x-1 있고 x 플러스 2 있고 x-a 있으니까 4번이 답이겠지. 이런 식. 그러니까 한번 다들 잘 하겠지만 예, 기록으로 한번 남겨보는 겁니다. 개수의 합이 1인 것을 먼저 시도해봐라. 개수의 합이 1이 안 되면 홀수항의 개수를 바꿔서 부호를 바꿔서 더해봐라. 그래서 또 0이 나오면 그때는 마이너스 1을 시도해볼 수 있다는 뜻이다. 근데 플러스 1도 안 되고 마이너스 1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플러스 1로도 안 되고 마이너스 1로도 안 되면 그때 시도해보는 것 뭐 또 뻔하게는 2나 마이너스 2, 3이나 마이너스 3 이렇게 넣어보면 돼요. 예, 넣어보면 되는데 예, 일반론은 뭐냐면 최고차항의 개수로 상수항을 나눈 결과수가 있죠. 그 결과수의 약수들 중 하나를 넣어봅니다. 최고차항의 개수 1이고 여기 2a이고 그래서 나눠보면은 2a가 나오는데 이 2a의 약수들 중 예, 그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예요. 그러니까 이거라고 하면 2도 넣어보고 마이너스 2도 넣어보고 a도 넣어보고 마이너스 a도 넣어보고 이렇게 하면 이 중에 하나는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다음에 얘기하려도 들면 너무 많으니까 상반 이거 지난번에 한번 슬쩍 나왔는데 보니까 다들 잘 하더만 표준화 시험에 나왔을 때 이런 걸 상반식이라고 해요. 상반식 4차 또는 5차 이상의 식인데 개수를 보면 양쪽 끝으로 이렇게 다가오면 똑같아져요. 이렇게 1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가운데 6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상반식이 나오면 인수분해하는 요령은 뭘 활용하는 거다? x 더하기 x분의 1을 활용하는 거다. 또는 x-x분의 1일 수도 있고요. 그럼 무슨 뜻이냐? 이 녀석을 x제곱으로 묶어줘요. x제곱으로 묶으면 이 녀석이 x4승이었던 애가 x제곱이 되는데 그럼 상수항이었던 아이는 x제곱분의 1이 되겠죠. 그 녀석을 이렇게 같이 묶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x 세제곱에서 x제곱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5배 한 x가 남을 텐데요. 예, 이 맨 끝에 녀석, 이 녀석도 1차식이니까 여기서 x제곱을 빼주면 다시 x분의 1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x제곱으로 나눴으니까 여기는 상수항으로의 6이 이렇게 남겠죠. 그 다음에 사전지식으로 알아야 될 것은 이 녀석의 연산으로부터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을 하게 되면 그것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을 내놓는데요. 예, 중요한 건 중간항이죠. 중간항이 2배의 예 곱하기 예이기 때문에 서로 역수를 곱해서 사라지고 상수가 남게 돼요. 이렇게 상수가 남게 되니까 저렇게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보이고 x 더하기 x분의 1이 보이면 이거를 예로 나타낼 수 있구나가 돼요. 예, 어떻게 하면 돼?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2 하면 된다는 거죠. 그 마이너스 2는 여기 있는 상수항 6과 서로 만날 테고 마이너스 5배한 x 더하기 x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렇게가 묶인 x제곱이 그 다음 등식이 되겠죠. 지금 위에 놈하고 계속 같다로 나가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 결과는 4가 되고 보시다시피 이거 치환도 필요 없어요. 솔직히. 치환이라는 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지. 그냥 식을 간단하게 보이게 하는 거 말고는. 근데 덩어리가 똑같은 아이가 제곱 1차로 있고 가운데가 마이너스 5인데 이게 4야. 예, 그럼 인수분해할 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겠지 뭐. 그래서 x제곱에 결론적으로 x 더하기 x분의 1 마이너스 1과 x 더하기 x분의 1 마이너스 4의 인수분해가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분수식 있는 거 안 좋아하죠. 이 유리식을 배우는 거는 실제로 고등수학 하기 때문에 유리식을 놔두면 안 되고요. 여기 있는 x제곱을 하나는 여기다가 다 곱해주고 다른 하나는 여기다가 다 곱해주는 방식으로 인수분해를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과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상반식을 인수분해하는 법이고요. 결국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는 다음 단원에서 상반 방정식을 푸는 요령이 됩니다. 상반식, 상반 방정식. 아시겠죠? 상반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런 요령으로 한다. 근데 기본기가 잘 돼 있어서 여러분들 보니까 대부분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였어요. 건너뛰고 싶은데 자꾸 해야 될 것들이 나오는데. 자,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라 라는 겁니다.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라. 하수의 방식과 고수의 방식 두 개의 풀이. 이거 절대 이 네이밍이 내가 한 네이밍이 아니라는 거 미리 좀 말해두고 우리 학원의 대표 강사이신 건쌤의 장명입니다. 그러지 말자 우리. 그래, 따라서 하수의 방법. 건쌤이 이제 하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 건 뭘까요? 뭐냐면 그냥 보이는 대로 치환한 거죠, 뭐. 보이는 대로 치환해서 x-2를 a라고 치환해 보자. 우리 보통 복잡하면 치환하니까. 그리고 1-x를 b라고 치환하자. b라고 치환하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거의 x로 ab가 다 표현이 되기 때문에 2x-3은 2x-3 같은 경우 a-b가 돼요. 이렇게. 그죠? 저 위에서 아래 거 빼면 딱 2x-3 나올걸요? a-b. 그러니까 이 치환에 의해서 쟤를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a-b의 세제곱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복잡했던 식이 간단해지면서 인수분해할 거리가 딱 보이게 되는 거예요. 미안해. 인수분해할 거리. 아, 요거 a-b 가지고 있네. 얘도 a-b 가지고 있는데 a-b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의 제곱 이런 식으로요. 뒤에 마이너스 a-b의 세제곱. 야, 내 말이 너무 빠르면 꼭 말해줘요. 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알아듣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라고 꼭 얘기해요. 흐름을 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말이 빨라지면서 막 쑥쑥쑥 지나간단 말이야. 여기 있는 이 두 녀석 인수분해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인수분해 했고요. 그 목적은 여기에 a-b가 무려 3개나 있어서 하나 정도를 이렇게 묶어줄 수 있다는 발상에서였어요. 그러면 뒤에는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이 남게 되고, 이거 하나 보냈으니까 그 다음은 a-b의 제곱 남았겠지? 제곱? 제곱이 남았어요. 그 제곱을 전개하면서 같이 빼주면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 돼요. 이렇게. 아이씨.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뒤를 a제곱 지울 수 있고 b제곱 지울 수 있고 이렇게 붙으면 3ab 아니 플러스 2ab니까 얘랑 마저 더하면 3ab가 되겠죠. 3ab. 그래서 3ab의 a-b인데 이제 얘는 나한테 치환하라는 요구를 한 적이 없으니까 얘네들을 다 제자리로 돌려 놓으면 3x-2 1-x 그리고 a-b는 2x-3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마감이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건쌤과 의견을 나눠본 적이 없어서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이제 건쌤이 생각한 하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렇게 추론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난 이렇게 안 할 거니까. 예,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할 거니까. 자, 여기까지 하시고. 그러면 고수. 내가 고수지? 아이고 민망해라. 나는 어떤 생각을 하냐 이런 걸 보면 내가 아까 얼핏 지나가면서 얘기한 적 있지. 세제곱, 세제곱, 세제곱이 두 개가 아니라 세 개가 내 눈앞에 보이게 되면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인수분해 또는 곱셈 공식이 한 가지밖에 없다고. 예, 그게 뭐냐면 여기서 3승, 3승, 3승을 보면서 연상을 해버리는 거예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어쩌고 저쩌고 따다다다다다다닥 짱 이렇게. 예, 이거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발상을 해보는 거야. 발상을. 세제곱이 3번 나왔으니까. 그런데 형태가 좀 다르죠. 이 뒤가 마이너스고 이 뒤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3승의 마이너스면 이거 플러스로 바꿔주면 내가 뭔가 바라는 식이 되니까 이 마이너스를 안으로 넣어버리는 거지. 이렇게 세제곱 마이너스 안으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아이는 x-2의 세제곱 더하기 x-1의 세제곱 더하기 3-2x의 세제곱이 되는데요. 내가 아까 또 지나가면서 한 얘기가 뭐지? 요 꼴인데 이 중에서 이게 0이거나 이게 0이 되어주면 이걸 싸그리 몽땅 0으로 만들 수가 있고, 따라서 이 3ABC를 이쪽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문제를 많이 푼다고 그래서 이게 정확히 그렇습니다. 요 놈을 A라고 하고 요 놈을 B라고 하고 요 놈을 C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X 2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합계 마이너스 3 플러스 3 0이 되죠? 0이 되죠. 왜냐하면 그렇게 의도한 식이니까. 예? 그렇게 의도한 식이니까. 그래서 이 세 녀석의 합이 0이에요. 예, 세 녀석의 합이 0이 되면 지금 예상대로 이 부분이 0이 돼버린 거죠. 그 오른쪽이 텅텅 비었어요. 텅텅 비었으니까 A3승 더하기 B3승 더하기 C3승은 3ABC이다. 즉 이렇게 하면 3, x-2, x-1, 3-2x 이렇게 하면 그 자체가 인수분해 꼴이잖아. 3ABC. 아까보다 조금 있어 보이죠? 그래서 이게 고수의 방법이라고 하신 게 아닐까라는 나름의 추론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니까. 오케이. 예, 이해를 했다면 저기 한번 이제 눈에 익숙해지면 요거는 저 10번의 변형이구나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3ABC 꼴이 나와 있고 여기 이걸 B라고 하고 이걸 A라고 한다면 A3승 B3승 나왔으니까 이게 넘어가면 C3승이겠지 뭐. 셋 더하면 0이고. 요런 방식으로 해볼 수 있다. 이건 너희 몫으로 놔둘게. 저것도 해보시고 요것도 해보시고 이걸 여기 냈다고? 이걸? 승부수 실전 문제가 아니고? 어이구야. 그 모의고사, 알겠다. 예. 이 모의고사 문제 중에 진짜 유명한 애가 있어요. 예. 4점짜리가 최고점이어서 그런데 그걸 한 24점짜리로 만들면 24점짜리 문제가 되는 그런 되게 유명한 모의고사 문제가 있어요. 예, 그 녀석의 핵심 아이디어만 따로 묻는 쉽게 만든 문제군요. 요거 넘겼다가 여러분 질문거리로 놔둘게요. 자신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을 해보고 거기서 이제 트러블이 생기면
그때 묻도록 합시다. 의문점이 있어야, 궁금한 게 있어야 그 다음에 머리에 들어가니까.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이거 기억하죠? 예, GCD, LCM 뭐 이런 거 기억나요? 예, 그게 숫자뿐만 아니라 예, 식에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숫자뿐만 아니라 식에도 그런 일이 가능하다. 그래서 숫자의 풀이 방식과 거의 똑같아요.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얘기. 자, 이제 정수근 이야기. 이거는 표준 모델이 아닌데. 왜 이런 게 섞이지? 좋아요. 그러면 좀 전에 그 11번 공식 기억나요? 예, 11번 공식에 이거 있었잖아. 이거.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문제로 나올 수 있는 아이예요. 제가 그래서 힌트를 적어놨습니다. 예. 이 힌트 보시면서 본인이 한번 트라이 해보는 걸로. 아니다. 이러면 승부수 실전 문제 빼고는 다 했다는 얘긴데 아까 그 얘기를 해야 되나? 예. 요거 뭐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얘기도 같이 하도록 합시다. 이것도 하나의 문제 유형이 분명하니까. 예. 우리가 그 12와 얼마지? 4, 7, 7, 4, 2 12와 28에 최대 공약수가 얼마고 최소 공배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공약수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보고, 그죠? 예, 여기서 둘이 또 있으면 또 내려가고, 그래서 얘를 최대 공약수, 예, 그리고 요렇게 세 개를 다 곱하는 걸 최소 공배수 이렇게 배웠었죠. 그 조립제법 생각해보면 조립제법 모양하고 똑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예, 이 식을 가지고 인수분해된 상태를 가지고 최대 공약수니 최소 공배수니 그 숫자라는 말이 안 맞기는 한데 최대 공약식 이렇게는 안 쓰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통칭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반적인 명칭이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상상을 하시면 얘가 당연히 지금 x 플러스 1을 가진다는 소리죠. 이 녀석이. 그러니까 내가 뭘 넣어야 될지 고민 없이 바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3, 0 이렇게 되고요. 네, 여기가 플러스 2고 이게 마이너스 3이니까 이 녀석도 인수분해 되네요. 그래서 첫 번째 식은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과 x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식이 문제인데 여기 a와 b가 둘 다 미지수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저 자체로 인수분해는 안 되죠. 예. a와 b를 같이 달고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이 최대 공약수를 가진다는 소리니까 요 녀석이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된다라는 약속이죠. 이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인수정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꼭 알아두세요. 너희가 인수분해할 수 없는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 녀석의 인수가 어떤 애가 있다라는,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어. 그러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x 플러스 1과 무언가로 이렇게 인수분해된다는 걸 안 거니까 내가 수치대입법상에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양변에 집어넣게 되면 우변이 0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러면 a, b에 대한 식 하나가 성립하게 된 거예요.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x에 집어넣었을 때 그게 0이 된다라는 식을 얻어낸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쩌라고요? 그 다음에 너희가 진짜로 이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 결과를 넣으세요. 저 식에다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에다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넣으세요. 그러면 100% 확실하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게. 문자를 달고도 인수분해가 돼요. 왜냐면 이 조건 자체가 이게 성립함을 전제로 만든 조건이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면 인수분해가 되어야만 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아닌 게 아니라 뭐 x 더하기 a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해놓고 다시 전개해 보시면 요거 나오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죠? 1x. 이렇게 하면 ax 마이너스 x. 그러니까 xx 지워지면 ax 맞잖아. 그래서 최대 공약수가 x 플러스 1이다로 우리는 ab에 대한 식 하나와 이 녀석이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최소 공배수가 저 녀석이다 라고 했는데 최소 공배수라는 건 아까 봤지만 최대 공약수를 한 번만 곱하고 나머지 인수들은 서로 다 곱해주는 걸 최소 공배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x 4제곱 더하기 x 세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x 더하기 6이라는 아이는 x 더하기 1을 한 번만 곱하고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3 그리고 x 더하기 a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4차식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로부터 a 값을 구할 수 있는데요. 뭐든 할 수 있지. 어떤 애든 할 수 있고 이럴 때 이제 제일 만만한 거는 수치대입법이라고 했는데 수치대입법도 보통은 이 중에 하나를 0으로 만드는 수치대입법을 쓰지만 지금은 a가 살아있어야 하기 때문에 x에다가 0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0 집어넣고 양변이 같다라고 해도 되고요.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전개안의 중에 계수 딱 하나만 비교해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계수비교법. 그걸 쓰려고 해도 상수항을 보는 거예요. 여기 상수항이 6이 있죠. 이 상수항 6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면 여기 상수, 여기 상수, 여기 상수, 여기 상수 이 4개의 상수를 곱해서만 나올 수 있어요. 딴 데에선 상수항이 나올 수가 없어. x랑 겹치게 되니까. 그게 바로 x에 0 집어넣은 결과예요. 그래서 x에 0을 넣는 수치 대입법을 쓰건 아니면 상수 곱하면 마이너스 1 여기까지 곱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하고 얼마 곱해야 6대요 라고 하면 이게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된다. 고로 a는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도 구할 수 있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인 걸 알았고 b가 마이너스 2인 걸 알았고 a, b를 각각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요런 얘기. 요것도 같은 방식으로 한번 살펴보시고요. 최대 공약수. 저거 좀 뜬금없는데 여기 왜 정수근 얘기가 여기서 등장할 일이 아닌데 나왔나? 저거는 방정식 이론 가서 다시 할 테니 지금은 그냥 한번 본인이 트라이 해보는 걸로 합시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의 몫이에요.